보호자님이 지금 대부분 그러긴 한데요, 기본적인 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명령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한번 해볼게요. 보호자님들이 교육이 안 되는 첫 번째 시작은 뭔지도 모르는데 감정을 넣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안 돼! 다 나와요.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강한 통제, 컨트롤에 대해서만 들었었지 사실 이 방식은 아예 처음. 훈련 삼시 제가 알고리즘 때문에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분이 근데 되게 강압적으로 하는 교육 방식 때문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도 네.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문제 행동이 사라지고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훈련 선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힐링도 아카데미 소장 김동욱 훈련사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네. 훈련사분들의 훈련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뜻인 거죠? 제가 지금 연수차는 16년, 17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은 보호자님들 교육 훈련도 하고 많은 유치원이랑 훈련소를 운영하면서 훈련사분들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좀 문제 있는 강아지 교육을 하러 왔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교육이 필요한 아이인 거예요? 보통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문제긴 한데요. 이제 흥분으로 인한 뭐 짖음, 가정에서 사람들 오면 계속 짖고, 타견 타임 보고 계속 짖고 끌고 가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 불편한 시선 받기 딱 좋은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일단 올라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 이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저희 팀들이랑 같이 교육을 오기도 해요. 도와주실 선생님이랑 강아지도 같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PD님이 계시니까 PD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네.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보면서 제가 같이 투입해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갔다 올까요? 예. 네. 발가락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이제 여기서 사람이 손이 이렇게 되면 네. 모르는 사람한테는 바지를 이렇게 이상하게 짚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합이 안 맞는 건지 제가 벨소리만 구분하는 줄 알았더니 밥풀이? 여기가 룽지? 오케이. 자, 밥풀이만 잡아보세요. 네. 반응 좀 볼게요. 얘네가 왜 짖는지부터 제가 볼게요. 오케이. 이 친구는 원래 습관이 좀 있는 거고요. 쟤는 모방해서 그 행동을 따라해요. 그냥 가세요. 근데 얘는 되게 조그만데도 저 큰 애한테 막 달려드네. 네. 습관이 이렇게 배운 거죠. 이미. 이러는 게 좀 일반적인가요? 소형견이 이러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소형견이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국내 구조인 거죠. 오히려 대형견보다 소형견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행동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격으로 엄청 착한데 왜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했어? 너 왜 하는지도 모르지. 다시 이동해 보세요. 보호자님이 지금 대부분 그러긴 한데요, 말, 행동, 도구, 기본적인 거 하나조차도 실제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짖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고의 방어가 지금 공격이다 해서 방어적 공격성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방어적 공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짖어서 내가 무찔른다, 이긴다, 이상을 벗어난다가 몸에 뱉거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행동만 결국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통제한다, 그러니까 바로 뭐 발로 이렇게 건들기도 하시고 한단 말이죠. 그냥 자극만 주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걔를 봐보세요. 다시 움직이세요. 예, 흐름 속에 얘를 봐보세요. 얘 반응 어때요? 그냥 되게 단순히 툭 힘이 떨어져 버렸어. 보호자님이라는 영향을 빼니까 저 친구는 아예
문제 행동은 사라져요. 저 친구는. 쟤는 모방해서 얘를 따라한 거거든요. 아마 과거 얘한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시작을 얘가 했단 말이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얘는 보호자 없이도 어느 정도 나오는 행동이 있겠지만 물론 보호자님 영향이 얘도 엄청 크고요. 근데 저 친구는 그게 아니면 아예 안 할 친구인 거고. 아이고, 지금 처음 자기 일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한 일을 잃어버렸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문제 행동이 안 나와버리죠. 오케이, 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아무 말 없이요. 달라붙는 걸 그냥 나는 관심이 딴 데 있다는 마음으로 툭 쳐내고 명령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한번 해볼게요. 보호자님이 얘가 가는 흰 방향대로 움직이려는 거 말고 그냥 기차처럼 저쪽으로 천천히 전진해보세요. 네, 좋아요. 아주 천천히요. 아주 좋아요. 자, 반대로 돌아보세요. 일자로만 움직이세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세요. 오케이. 똑같이 이 일자로 아무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네, 좋아요. 그대로 오세요. 짖을 마음이 없어. 근래 제일 조용한 순간이네요. 저 큰 강아지 앞에서 근래 제일 조용한 순간이야. 아무것도 안 혼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쭉 가요. 저 아이들은 언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좀 크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랬던 거예요. 7, 8개월 차부터는 제가 표현을 좀 했었고 파프리가 둘이 합해지고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실. 어쨌든 얘네가 좀 문제 행동이 생긴 게 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네. 크게 문제됐던 적이 언제였어요? 짖으면서 아까 달려드는 것 때문에 중형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 흥분 상태니까 잡은 상태에서 둘이 싸움이 난 것도. 흥분도가 높은 상태에서 배는 게 없는. 보통 아니에요. 이 짖는 게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교육을 하면서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잘못한 거면은 저부터 한번 해보면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의 얘 행동은 매일매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답이죠. 처음엔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 지금 자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왜 하죠, 얘네는? 예를 들어볼게요, 편하게. 왜 친구들 보면 욕을 하고, 왜 집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에서 왜, 무리야, 현관문 나가면 안 돼! 뭐 총성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감정을 안 넣어요. 보호자님들이 교육이 안 되는 첫 번째 시작은 뭔지도 모르는데 감정을 넣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넣는다는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화가 나서 혼내는 거, 때리는 거. 이게 다 감정이 들어간 행동이잖아요. 화가 나서 운 적이 있어요. 산책하다. 네, 그 마음 너무 공감하죠. 미치겠는 거죠. 하루 종일 사과를 하니까. 맞아요. 지치죠. 그 육아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감정을 넣는 건데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얘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습관이에요. 이 얘기 계속 드리는 이유는 감정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어요. 잘못된 노출이 됐던 것들이 다 섞여 있죠. 발로 막았다가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입으로 안 돼. 다 나와요.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이렇게 짖는 정도가 네. 보통 그 다른 집 강아지들도 이 정도는 짖지 않아요? 평균을 말한다고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 정도는 짖죠. 짖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고들 있는 거죠. 이제 친구 집이나 부모님 집에 가도 네. 보통 그렇게 짖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 경우는 아닌데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 행동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하게 말하면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냥 두는 거죠. 그냥 귀엽다는 생각에 그리고 모르니까요. 아이들을 네. 뭔가 이제 감정 공유를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요즘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러면 기르는 거는 좀 잘못된 방법인가요? 아니죠. 친구처럼 지내면 좋고 사랑을 잘 주면 좋은데 문제 행동을 보통 보였던 경우의 반려견 가정에서는 감정을 빼란 이유는 거의 그 감정이 다 틀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틀렸을 소통이었으니까 그걸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룽지는 가르쳤지 어마어마한 게 없고 원래 타고나게 밥풀이는 계속 강아지 갔다 왔잖아요. 네네. 얘는 왜 갑자기 짖는 거예요? 습관. 못난 온리 습관. 네, 지금의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문제 행동이 반복되게 만약에 꾸준히 살았다면 그때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전집에서도 그랬고 그 특정 딱 그 울타리 쳐놓은 구간 있잖아요. 네. 거기를 넘어갔다 오면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앉을 수 있는 행동인데 경계심 때문에가 아닌 진짜 온리 습관과 그리고 그 습관이 생겨난 이유는 잘못된 소통에 의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지금 제일 교육 방법은 뭐냐면 통제의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얘네는요. 그러면 엄청나게 제가 잘못된 방법. 네, 왜냐면 웃긴 거죠. 통제 방법을 쓴다는 게 왜 안 맞냐면 보호자님들이 생각하는 통제 뭐야? 뭐 이렇게 짖으면 가서 뭐 너무 많죠.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코를 때려 뭐 페트병 갖다 뭘 들이밀고 발로 툭 쳐보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훈련사들은 다 사라져도 돼요. 그냥 얘네는 푸드 트레이닝만 해도 많이 좋아져요. 자, 예를 들면 먼저 개념은 이해시켜 줘야겠죠? 근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얘네가 말했지만 습관이 뱄어요. 뭐 새로운 삼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습관이 우선 그냥 현관 쪽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요 라인에서 우선 그냥 와 좋아요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뭐 싫어도 싫어요 이게 뱄다고요. 이걸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제가? 뭘 시키고 주나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유 없이 간식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조건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 거죠.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가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있으면 좋은 일 계속 생겨. 현관에 무조건 저 소리에 짖거든요 얘들? 국물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국룰이죠. 현관 무조건 짖음, 초인종 짖음, 그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되게 잠깐이지만 예. 조용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적응하는 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정말 애들과 보호자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는 그 날부터 와 많이 좋아졌다 느끼기도 하시고 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반복하는 게 적어도 3주 누군가는 3개월 정도는 그래도 가주셔야죠. 근데 효과라는 건 정말 한 3일도 안 돼서 보여요. 근데 보호자님도 대충 보시면 이해가 살짝 되시죠? 이런 개념 교육 개념을 다 무시하면 그러니까 훈련사한테 들어와서 그냥 뻥 이거밖에 안 하게 돼. 할 얘기가 없거든. 아이고 얘네 봐. 충성 안 했어. 충성. 아니 되게 자기 주장이 좀 세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런저런 걸 해봤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나 보네. 교육 효과가.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해서 더 어렵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한 통제, 컨트롤에 대해서만 들었었지 사실 이 방식은 아예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자기 반성의 날입니다 오늘. 얘들아 간다 툭툭 여기 앞에도 툭툭 주고. 네? 지금 한 번 더. 근데 보통 네. 막 어떤 분들은 뭐 하루 만에 그냥 행동 교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훈련사님은 이게 네. 하루 만에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나 보네요. 그 하루 만에 된다고 하는 훈련사들을 저희 센터로 한번 다 불러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훈련사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얘기 자체가 틀린 거죠. 만약에 누군가 믿는 보호자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루 만에 고쳐진 것처럼 저랑 교육하면서 느끼는 분들 많죠. 하루 만에 될 수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죠. 보호자분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요? 이해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는 사람은 있겠죠. 마음이 삐뚤어졌다면. 근데 대부분 다 이해하시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지도를 드리죠. 왜냐면은 막 아니요 걔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앞에서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만나거나 저를 못 만납니다. 그 훈련사님이 이렇게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훈련사도 이제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트레이닝하는 것도 한다고 네. 하셨는데 예. 그럼 돈을 엄청 많이 버시겠네요. 그러진 않습니다. 바쁜 걸로 보면은 정말 제가 돈이 제일 많다고들 다 보실 수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은 아닌가 보네요. 오히려 강아지 쪽에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업들은 잘 벌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근데 훈련사나 미용사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짜 개를 만지는 기술자업은 실제로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벌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면 기술자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기술비를 받고 하는 거지 사업처럼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 자체에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훈련하시는 분들이 진짜 개를 좋아하고 그 기술을 좋아해서 한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훈련사 해야겠다 이런 분은 분명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난이도 뭐 1에서 5로 봤을 때 어느 정도예요? 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1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호자님들은 꼭 그 강아지의 난이도랑 상관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보호자님들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쉽게 하시는 거고 아무리 기본적인 건데도 보호자님들 마음이 없으면 영영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난이도가 좀 평범했다라고 네. 했지만 되게 난이도가 높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요? 반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을 시키게끔 도와드려야겠죠. 아무리 쉬워도 한 번만에 고쳐진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방법은 전달은 가능하지만 견주분의 몫이 제일 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꼭 강아지 훈련 말고도 그냥 어렵거든요.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한번 듣고 배우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늘 보고 나 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변화가 있네,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게 교육의 시작의 성공인 거죠, 처음에. 훈련삼 제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분이 근데 되게 강압적으로 하는 교육 방식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근데 확실히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개인의 훈련 방식이다 라고 사람들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너무 이런 게 영상, 쉽게 얘기하면 노출, SNS 그걸로써 이렇게 자기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정말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그냥 난 이런 부분을 해요 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전문가다라고 말하면서 촬영을 하고 알려지고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강압적으로 힘을 쓰는 방식은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된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영상만 봤을 때는 거의 안녕하세요, 발로 차고 들어갈게요, 발로 차고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땀 흘리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가 없죠. 발차기 연습하고 찌르기 연습하고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죠, 그거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동물 세계에서 힘의 논리로만 어찌 보면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강한 동물이 와서 그 동물을 확 잡았어요. 그 동물은 진 거죠. 그냥 동물에게 진 동물의 모습이 나왔을 때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그 문제 행동이 안 나오니까요, 순간이. 어찌 보면 영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결과에 치중하는. 그냥 안타깝다는 말이 정작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보호자님들도, 아니면 누군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훈련사들이 있다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강압적인 방법도 네. 계속 하다 보면 그 문제 행동이 사라지고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완전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행동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훈련사라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훈련사처럼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좋은 교육을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럼 부작용은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 문제되는 행동으로 부작용이 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걸로 나중에 정말 정석적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강아지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네. 하는 교육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육 방법을 꾸준히 보호자가 연습을 하셔야 된다. 어떤 방법이라도? 네. 아, 보호자님이 배우시고 연습을 해가면서 소통을 훈련사랑 한다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보호자님들을 혼내는 게 가장 많겠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보호자님들을 진짜 혼내는 것처럼 눈물 현장만 이럴 때도 많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해시키는,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돼야지 우린 행동이 바뀌는 건데, 그리고 훈련사들이 문제기도 한 건 그런 소통이나 이해 개념이 아예 없어요. 자, 이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실제 일반 보호자님들은 그걸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후 과정이 아예 없잖아요. 결국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되겠어요. 훈련사님도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답 없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답 없는 강아지도 많은가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더 답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이유는 환경과 보호자님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에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하지만 기질 자체가, 물론 아이도 강아지도 조금 더 어려운 기질을 가진 경우라면 정말 힘든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질이 어땠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호자들이. 그러면 그 타고난 기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강아지, 말티즈는 참지 않아, 이런 애들, 말티즈는 참지 않기로. 네. 라고 봤을 때 어떤 강아지들이 있어요? 뚜렷하게 어떤 견종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꼭 그런 건 없어요. 거꾸로 오히려 너무 뚜렷하게 이 강아지는 진짜 문제 생기기가 어렵다는 최고의 강아지는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시추. 정말 교육 훈련을 모르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시추는 문제 생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시추나 이런 몇 종들 빼고는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다 모든 견종들이 비슷해서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기 많은 견종들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삐죽하고 똑똑하고 이쁘게 생긴 친구들 있죠. 입이 이렇게 많이 나온 친구.
친구들, 우리 대표적으로 뭐 포메라니안이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예민할 가능성은 있어요. 예민하다는 건 결국 조금 더 문제 행동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개구장이 갖고 좀 바보 같은 친구들은 문제 생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기질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맹한 친구들은 문제 행동 생기기가 어려워요.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타고나게 예민한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문제 행동 생기는 게 노출이 훨씬 쉽죠. 오늘처럼 이 정도의 문제인견들이 많은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평소에는 아 이거 진짜 문제다라는 애들이 많은 거죠. 저는 훈련사들 분들 중에서도 제일 그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걸 되게 오래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분들이 전국에서 진짜 이렇게 자꾸 의뢰가 오시고 훈련사분들 만났는데 정말 몇 번씩 만나도 안 됐던 친구들 교육을 제가 마지막에 많이들 했죠. 제일 심했던 건 언제였어요? 제 지금까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그 견종이 이제 진도와 풍산이 좀 섞였던 견종이었는데 보호자님을 정말 말 그대로 온몸을 다 정말 헌팅하는 수준으로 물고 있는 걸 신고해서 구급대원분들이 와서 그 마취총 쏘고 이럴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보호자님 살을 뜯어서 먹어서 이쪽 팔에 살점이 뼈만 난 거 없을 정도로 다 뜯어갔어요. 목, 얼굴 이런 쪽을. 강아지를 네. 새끼 때부터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무지한데 과한 사랑이 들어가면 운이 정말 나쁘면 마음과 정말 너무너무 다르게 큰 거죠. 근데 한 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조금씩 그 문제가 발생됐지만 계속 그분은 감쌌던 분이에요. 그게 이제 보호자들한테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보호자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의 수준까지 오는 문제 행동이 돼버려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그 강아지 몸에 피가 아무도 못 건드린 상태니까 피가 다 묻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시작이 첫 만남이었어요. 그런 강아지가 행동 교정이 되나요? 개만 따지면 전 다 된다고 말해요. 강아지만 따지면. 근데 개만 따져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보호자님까지 껴서 보호자님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다 된다고 하는 주의지만 보호자님이 정신적으로 저는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전 판단을 했어요. 훈련사로서 전화할 수 있어도 이게 너무 위험한 수준이니까 그걸 그냥 알려드리고 간다는 것도 제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이 친구를 위험하지 않게 기르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사시기만 하셔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가정교육 방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훈련소로 오는 경우에는 좀 네. 몇 달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 아이들이 근데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네. 행동 교정이 된 게 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훈련소를 가도 가정방문을 가도 중요한 건 보호자님이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반려견이랑 같이 교육을 하는 거지 훈련소를 몇 개월 맡겼다 1년 맡겼다 그렇게 해서 보호자님들은 없고 훈련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영어를 배우러 왔어요.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애들한테 알려줘요. 애들이 즐겁게 잘 배워요. 집을 갔어요. 부모님이 영어를 아예 할 줄 몰라요. 한국말만 써요. 그럼 시간이 가면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면 네. 보호자님들이 같이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훈련사가 만약에 훈련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위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공지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뭐 훈련소로 오면 되는 것처럼 한다? 명확하게 보호자님들한테 이걸 얘기 안 해준다? 그러면 보호자님들은 뭔가 뭐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보호자님들이 저희 센터를 만약에 위탁을 오신다고 하는데 보호자님들이 바빠서 자기는 못 올 거래요. 그럼 우리 센터는 위탁을 안 받아요. 그냥 저는 교육훈련 위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위탁, 호텔 맡기세요. 재밌게 놀게 해드릴게요 해요. 또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는 자기 비서 가 가겠다. 그럼 제가 회장님한테 얘기해요. 회장님 효과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즐겁게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효과를 바라시면 보호자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네. 좀 앞으로의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똑같습니다. 저가 해야 될 발전도 있는 거고 또 훈련사분들, 보호자님들이랑 꾸준하게 같이 교육 훈련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반려견 문화를 계속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계속 바꿔가는 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